아파트 가격 상승 신호인가? 미래는 빈집 1천만 가구 예상, 매물 홍수,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국제적인 집값 상승이 자산 증식에 정말로 중요한가? 지역별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앞으로 빈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주택자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집이 약 550만 채고 임대사업자가 150만 채, 범인이 50만 채에 지금 3기 신도시 등 분양하는 게 250만 채입니다. 그러다가 실제 이제 노령화가 되고 출산율이 0.7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9년, 2020년, 21년 초 같은 상승세가 나오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집값이 움직일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국지적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서 약 3, 4, 5, 6, 7월 달까지 해서 상승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분석 그래프인데요. 매매 가격 실거래가 지수,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빨간색인데 지금 1Q에 이렇게 지금 많이 올랐죠. 근데 올 지금 상승하는 그 기울기는 좀 꺾였습니다. 보면 실제는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2021년 후반기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약 8년 정도 상승을 하고 1년 정도 이렇게 급속하게 하락을 하고 올해 5개월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프를 나타냈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게 금리죠. 저금리일 때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낮췄을 때 통화량이 급증을 하면서 집값이 같이 이렇게 올라갔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통화량이 먼저 떨어지고 통화량이 여기서부터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럼 최근에 통화량을 보면 어떨까? 최근에 통화량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보면 최근 통화량입니다. 최근 통화량을 보면 최근 통화량이 꺾였다가 꺾이는 폭이 지금 줄어들었죠. 줄어들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량이 다시 증가는 하지 않았죠. 이게 일시적으로 돈을 풀어주는 정책, 특례 보금자리론과 이제 또 전세자금 반환 대출도 해주고 있죠. 기타 시장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통화량 떨어지는 것이 멈췄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이렇게 떨어진다면 다시 시장 금리가 이제 오를 추세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상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부담지수,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보면 집을 사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178이죠. 한때 214까지 갔어요. 그렇죠? 214까지 갔는데 지금 178까지.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20 정도가 되면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도 178이기 때문에 한 20%는 더 떨어질 수 있다. 20에서 30% 정도 더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EQ 데이터가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여기에서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균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파트 가격은 올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최근 내역을 봐도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한 175네요. 176 정도 되네요. 이게 이제 요번에 6월달 거 데이터가 조만간 나올 거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전세는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아파트 값은 올랐다.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가 조금씩 회복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률도 이런 식으로 좀 플랫하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 하락률도 좀 멈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가 한참 높았다가 지금 약간 경향을 보면 이거는 못하고요. 여기 가장 높았을 때가 21년 10월, 5월 10월이고 그 다음 쭉 떨어졌죠. 떨어졌지만 평균 한 이 수준이기 때문에 실수준까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한 10% 정도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분양 주택도 2천까지 갔다가 지금 1000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추세죠. 초록색이 미분양인데 2천까지 찍었다가 1000까지 내려왔다가 일부 다시 소폭 반등했다. 그리고 전세가율이 아주 중요한데 전세가율이 2015년 중반이 최고였죠. 이때부터가 아파트 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이. 그래서 지금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지금 50인데 전세가율이 한 60에서 65 이상이 되면 투자자들이 뛰어들 겁니다. 그러면 전세가도 올라갈 테고 그때를 투자 시기로 잡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확대해서 본 거고요. 그래서 최근 아파트 좀 동향을 보면요. 서울 매매 변동률이 마이너스 0.02에서 0으로 좀 이제 거의 영선에 많이 포화가 됐습니다. 전세도 0%고요. 전주 대비도 거의 0 동일하죠. 경기도가 지금 지난주에도 플러스 0.01인데 이번에도 0.01 전세가 플러스 0.04에서 마이너스 0.02로 지금 보합권에서 전국이 전세랑 매매가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전주 대비 0.0%를 보합이지만 마포, 광동이 좀 많이 올랐고요. 은평, 성북, 서대문이 떨어졌습니다. 경기도는 과천이랑 안산이 많이 올랐고 군포, 이천, 고양, 동양구가 떨어졌습니다. 전세 가격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5%로 하락을 했지만 거의 영선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전세가는 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 하락률이 가장 큰 지역이 울산 지역이죠. 가장 높은 지역이 세종. 많이 떨어진 만큼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세, 서울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면 광동, 동작이 가장 많이 올랐고 구로, 금천, 도봉이 많이 떨어졌고요. 전세는 과천, 고양, 동양구가 좀 많이 올랐고 동두천, 평택, 안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매매랑 전세가 전국적으로도 보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서울의 송파나 강동이나 또는 경기의 과천, 동탄, 또는 송도, 인천 송도 같은 지역은 호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가 되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죠.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매수다, 매도다, 동향지수도 보면 서울이 미세하게 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100일대가 매수자, 매도자가 동일할 텐데 41.9로 매도자가 많지만 트렌드는 서울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경기권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아직 지방은 올라가는 트렌드는 보이지 않지만 이 트렌드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꺾일지 이렇게 꺾일지 매주 주시를 하면서 내 예산에 맞춰서 무주택자들은 매수도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